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조선 연산군 때 일어난 모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498년 연산 4년 홍급파가 살인파를 대대적으로 숙청한 사건입니다. 15세기 후반 송정이 홍파를 견제하기 위해 살인파를 증용하였습니다. 홍금파는 조정에 대거 진출한 살인파와 갈등하게 되었으며, 그러던 중 홍금파는 성종실록 편차에 원고가 된 사초 중에 저의제문이 불충함을 명분으로 연산군의 지원석에 사활을 일으켰습니다. 저의제문은 지난 개의중난 때 있었던 세조의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경남 세조의 손자 연산군은 관례를 깨고 사체를 근거로 한 살인파를 대거 숙청하였습니다. 모사후 이후 살인파의 기세는 크게 입축되었으며, 현재 세력이 사라진 조정은 다시 홍파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성종은 세조의 장남인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아버지 의경세자가 죽자 숙부 해양대군 훗날 예종이 세자에 책봉되면서 왕위 계승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1498년 조부 세조 사후에 숙부인 예종이 즉위하였습니다. 숙부 예종이 즉위 14개월 만에 죽었고, 예종의 적장자인 제한대군과 성종의 친형이 올상군을 뒤로하고 송정이 왕위에 즉위하였습니다. 이는 할머니 정의 왕의 홍파 대신들의 추대에 의한 것으로 계승서기를 뛰어넘는 즉위 과정으로 송종은 즉위 후 정치적인 입지가 매우 좁았습니다. 왕권도 약하였으며 이국도는 김일성의 내용 삭제를 부탁하였습니다. 저의제문에 대한 것을 삭제하라고 하였으나 김일성은 사관이 쓴 사초를 함부로 폐기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이국도는 실록 편찬에 기초가 되는 사초를 실록 편집이 끝나면 파기하여 비밀히 붙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사초를 유출하여 홍급하였던 여조강도 의논을 하였습니다. 여조강은 김일성이 스승인 김정직을 비롯하여 살인파가 악영이 있었습니다. 살인파 대관들은 여조강이 서울 출신한 이유로 그의 출세를 번번이 반대하였습니다. 함량학사로에 걸어놓은 여조강의 시판을 김정직이 철가하며 자신을 무시한 사건으로 개인적인 감정도 많았습니다. 여조강은 노사신, 임필상 등 홍파 대신들을 움직였습니다. 1498년 7월 이들은 연산군을 찾아가 김일성 등이 쓴 사초의 내용을 고발하였습니다. 도승지의 신수건이 사관 참작을 막았기 때문에 사관이 배석하여 대화 내용을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살인파들이 왕권 견제에 불만이 많았던 연산군은 내용을 보고받은 직후 사초왕에게 올려는 전대미 인문이 명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연산군이 김일성의 사초를 들어올 것을 명령하자 이국돈 등이 관련 부분을 절차하여 올렸습니다. 김일성과 허반을 잡아 권기인과 소훈윤씨의 일을 물으며 군문하였습니다. 여조강이 김일성이 사초에 기록한 내용에 대해 신문하였습니다. 김일성이 사초에 이른바 노산의 시체를 숲속에 던져버리고 한 달이 지나도 염습하는 자가 없어 까마귀 솔개가 날아와서 쫓았다. 한 동자가 밤에 와서 시체를 짊어지고 달아났으니 물에 던졌는지 불에 던졌는지 알 수 없다 한 것을 최명한 에게서 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초 사건에 일원이던 사람들이 집을 수색하게 하였으며 이목의 집을 수색하여 이미재가 이목에게 준 편지를 발견하였습니다. 연산군이 이 편지를 보고 그 아버지 임상이 소인으로서 근고벼슬에 쓰지 않음을 입었는데 이 사람도 역시 그렇단 말이냐 아울러 그 아비까지 잡아다가 공문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여조강이 김정의 저의제문을 구절마다 풀이해서 아리였고 이 문제 및 판본을 다 불태워버리고 간행한 사람들께 아울러 지혜를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이재왕과 육필상이 의논하여 장차 전지를 만들어 김정직의 제의를 논하였습니다. 전라도 정정보에게 김정직의 문집 판벌을 모두 불태울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김정직의 문집은 모두 해소하게 하였습니다. 정문형이 이국근, 이세자, 노공필 등의 조의 재물을 보고 지금 김정직의 조의 재물을 보니 입으로만 믿지 못할 뿐 아니라 차마 눈으로도 볼 수 없다며 김정직이 이걸 마땅히 대역의 죄로 보관 챔시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경책 10월 날 밀성으로부터 경산 성주군으로 하여 닭개에 자른데 꿈에 신이 칠장의 의복을 입고 훈철한 모양으로 와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청나라의 회양의 손자 심이다. 서쪽 태양 항우에게 심이 살해되어 빈강에 던져졌다 하고 문득 보이지 아니하였다. 나는 꿈을 깨어 놀라며 생각하기를 회양은 남초 사람이요 나는 동이 사람이다. 지역의 거리가 만여리가 될 뿐 아니라 세대의 선호도 역시 천년이 훨씬 넘는데 꿈속에 와서 감옥하니 이것이 무슨 일이란 말이냐. 또 역사를 상고해 보아도 강에 던져졌다는 말은 없으니 정녕 항우가 사람을 시켜서 비밀려 죽이고 그 시체를 물에 던진 것인가 이는 알 수 없는 일이로다 하고 드디어 문을 지어 점원하였다. 하늘이 법칙을 마련하여 사람에게 줬으니 어느 누가 4대 5상 높인 줄 모르리요. 중하라서 풍부하고 이적이라서 인생은 바 아니거늘 어찌 예적에만 있고 지금 없을 성가. 그러게 나는 이인이요 또 천년을 뒤졌구만. 상가초 회양을 조문하느라 옛날 조용 진시황의 아각을 노하니 사해의 물결이 불고 피가 되었다. 비록 전유추예라도 어찌 보존할 수 없은가. 근본을 벗어나기에 급급했으니 당시 육국의 후손들을 끊고 도망가서 건우 변명이 짝이 되었다. 한양은 남쪽 나라의 장정으로 혼을 정달아서 이 일을 일으켰다. 왕위를 어때 백성의 소망에 따르며 끊어졌던 옥력의 제사를 보존하였다. 건보를 지고 난면을 하며 천하의 진실로 미시보다 큰 것이 없구나. 장자를 보내어 관중에 들어가네. 너는 척히 그 일을 보겠도다. 양은 남탕이 관건을 마음대로 죽이며 어찌 지사가다가 제부의 기름칠에 아니하였는가. 아하 행시가 너무나도 그렇지 아니하며 나는 왕을 위해 더욱 더럽게 여겼다. 반사를 당하여 해석이 되며 과연 하늘의 운수가 성상이 아니었구려. 변이 산을 목적하여 산으로 솟으며 그림자가 해를 가리어 저녁에 가깝고 비니 물은 밤낮으로 흐르며 물결이 넘실거리며 더러울 줄은 모르는구나. 천기도 창고한들 어찌 다하리. 너은 지금도 흠탕하도다. 내 마음이 금석을 꿰뚫었으며 왕이 문득 꿈속에 임하였네. 자연의 높이를 따라가자니 생각이 진돌하여 흠흠하도다. 술잔을 들어 땅에 부으며 바라건대 영령이 와서 흠명하소서. 기밀술을 사용해 체하였다. 기밀성 등을 뵐 적에는 백건으로 하여금 가서 보게 하였다고 한다. 여자강에 대한 평가가 내용이 있다. 여자강은 부영 유교의 서자로 태어났다. 날라고 힘이 세었으나 높은 나무를 원숭이같이 잘 탔다고 한다. 어려서 모래자가 되어 장기와 바닥을 두고 재물을 탐하였으며 길을 가는 여자를 만나면 마구 그러다가 은건을 함으로 아버지 유기는 그 소처에 이치는 데다가 또한 방종하여 배양함이 이러하니 여러 번 매질을 하였다고 한다. 자식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혐의 갑사에 소속되어 군침문에서 파수를 받아가 상소하여 작전하니 세조가 그 사람들을 장하게 여겨 발탁하여 썼다고 한다. 또 무자의 고변한 공도로서 훈목을
받아 일품의 풍계를 건너뛰었다. 그는 일찍이 호골 제사라서 청하여 성질이勇猛하여 남을 잘 해쳤고 자령과 명예가 자기 위에 솟아난 자가 있으며 반드시 모함하여 해쳤다고 한다. 그래서 한 명의 모노가 귀성함을 시기하였는데 마침 세종대왕께서 가라는 말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기발은 언노로 왕의 조하는 바를 맞추고자 하여 마침내 한 명의가 바로 할 뜻이 있다고 상소하였는데 왕이 제로 얘기지 아니하였다. 뒤에 임사홍, 박효현 등과 함더불어 현석기를 밀어내고 라고 하다가 실패하였다. 동대로 귀양 갔었는데 이윽고 석방되어 왔다. 그러나 왕은 그가 국정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훈복만 회복시키고 벼슬을 주지 아니했다고 한다. 작광은 은택을 엿보고 못하는 법 없이 꾀를 부렸는데 마침내 팔리지 않으니 마음에 항상 불만을 품었다고 한다. 그런 난족 이후 끝난 형제가 저장에서 권세를 잡은 것을 보고 그가 좋게 자기 일을 성사시킬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문득 몸을 기울여 아부하여 같이 서로 결탁하였다. 일찍이 함양 거울에 논임내서 시를 지어 군제에게 부탁하여 편자의 벽에 걸게 하였다. 그 후 김점지 이 고을원이 되어 왔다. 말하기를 주장의 무의식에 감히 힘팔을 한단 말이냐. 즉시 명하여 철거하여 불사르게 하였다. 유작은 썩나고 미워서 이를 갈았다고 한다. 김정직이 임금의 총애를 받아 한창 융성하므로 스스로 낙교하고 종직이 절하니 만사를 지어 통곡했으며 심지어는 왕통 한유에게 비하기까지 했다. 김일성이 일찍이 정직에게 수업하였는데 헌남이 되자 말하기를 좋아하여 공기를 깊이 하지 아니하고 또한 상소하여 이국동과 성준이 서로 경을 하여 장차 우이의 당을 이르러 한다고 논하였다. 이국동은 크게 노하였다고 한다. 급기야 사국을 이뤄 이국동이 당상이 됐는데 김일성이 사초를 보니 자기의 악한 것은 매우 자상하였었고 또한 세조의 일을 썼으므로 이로 인하여 자기 원망을 갚으려고 하였다. 하루는 사람을 치고 정제관 이세금에게 말하기를 김일성의 선함을 무예하였는데 신하가 이런 일을 보고 상왕께 주달하지 않으면 되겠는가 하고 말하였다. 사초를 봉하여 아래에서 상위 처벌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후환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이세금이 깜짝 놀라서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게 연성원이 이 사초를 올린 것을 보고 대노하여 무화사를 이렇게 하시고 김일성 등 살인犯모두 숙청 사건을 알아봤습니다. 당시 부정함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